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비지도 학습을 우리가 실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먼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다른 말로는 우리 주성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들은, 이전에 했던 방법들은 전부 다 지도학습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 변수가 있는 변수들이고, 그 결과 변수가 연속형 모델인 예측 모델하고 범주형 모델인 분류 모델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 변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맞았는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 그걸 토대로 우리가 모델을 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하는 방법들은 이제 비지도 학습 방법들인데요. 비지도 학습은 우리가 결과가 없습니다. 즉, 타겟 변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가 정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독립 변수들을 가지고 이 독립 변수들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 변수가 없이 우리가 독립 변수들만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병립 변수들부터 우리가 모형을 우리가 만들어서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성분 분석, 그 다음에 군집 분석, 연관 분석, 테스트 마이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 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성분 분석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주성분 분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쓰는데,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지도 학습 방법하고 연관돼서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성분 분석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나면 이렇게 연결돼서 주성분 분석하고 우리가 지도 학습하고 왜 연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주성분 분석이라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얘기할 때 차원의 저주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의 차원이라는 것은 독립 변수의 수를 의미합니다. 독립 변수가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우리가 보통 그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독립 변수가 무지 많이 우리가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독립 변수들을 투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결과 변수, 타겟 변수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차원의 저주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림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원을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형의 정확도,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2차원이라고 하면은 독립 변수 수가 2개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가 2개가 있을 때 나머지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 원을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립 변수가 2일 때는 요만큼만 우리가 실제로 이제 빠지게 되고 이 원을 설명하게 되는 그런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원의 저주라는 건 뭐냐면 독립 변수 수가 여러 개가 늘어나면, 요건 이제 3차원을 얘기합니다. 3차원. 변수가 3개예요. 변수가 3개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모형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죠. 원이 점점 축소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차원이 되고 차원이 늘어나게 되면 될수록 이 원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게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차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양이 이제 점점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차원이 많으면은 우리가 설명을 더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독립 변수 수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정확도, 더 설명력이 더 강해지는 건 맞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명력도 늘어나지만 차원의 저주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차원을 좀 줄이는 방법이 또 필요해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투입되는 이제 독립 변수들의 수를 가지고 이거를 차원을 축소시켜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좀 더 모형이 이제 정확해지고 좀 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석할 때 독립 변수를 그대로 넣어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독립변수의 차원을 줄여서 우리가 축소시켜서 넣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독립변수 수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분석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분석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 그 차원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분산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 상관분석, 그 다음에 우리 주성분 분석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면 독립변수가 뭐 10개가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중요한 성분으로 우리가 축소시켜서 할 때 뭐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차원을 축소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그 분석하는 기법 중에 이렇게 차원을 축소하는 것 중에 우리가 분산을 축소시켜서 분산의 값을 축소시키는 모형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분산을 축소한다는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전에 회귀 분석할 때 배운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공분산에 대한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분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분산은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건데 이게 같이 떨어져 있는 분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분산을 계산할 때 이런 공식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회귀 분석에서 했던 내용 예제를 들어보면 이 면적을 가지고 가격을 우리가 예측하는데 이 면적하고 가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분산, 면적과 가격은 같이 변하는 변화량이 분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게 공분산의 개념이고요. 여기 보면 x1바라고 되어 있죠. 이게 평균을 의미합니다. 이 데이터 3개의 평균이면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에 대한 평균값, 요 데이터 3개의 평균값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거는 x의 평균과 y의 평균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7, 9, 11, 즉 면적이 7일 때, 9일 때, 11일 때 세 가지 데이터가 있으니까 요 7, 9, 11의 평균은 9가 되겠고요. y 값인 100, 140, 172, 가격의 100, 140, 170, 요 세 개의 평균은 140으로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구하는 건 다 아시죠? 자, 이렇게 평균을 구해서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우리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분산이라고 배웠죠. 자, 이런 내용은 우리가 통계학 시간에 평균과 표준 편차 분산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파트를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가서 좀 공부를 해갖고 오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공분산인데 x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분산.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 빨간 점은 9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9니까 0이 되겠죠. 그죠? y는 요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곱해주면 되니까 x가 0이기 때문에 얘는 0이 되겠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요 11하고 170은 x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이만큼. 그죠?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만큼 떨어져 있고, y로부터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요만큼 되겠죠? 그게 우리 33.3만큼 떨어져 있어서 요걸 곱해주면 66.7이 되겠죠. 요만큼이 우리가 x하고 y가 같이 변한 변화량, x로부터의 변화량, 그러니까 x1 변화량, x2의 변화량을 같이 변하는 변화량, 공분산이라는 거는 같이 변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지점은 요만큼 같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부분도 보시면 요만큼 같이 변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값이 있는데 이거를 전체 변화량을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더해주면 서메이션 합치면 이 데이터 3개의 총 평균 변화량은 70만큼 변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같이 변화량을 다 합해주면 요만큼 변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공분사는 변화량을 가지고 보는데 이 변화량은 원래의 데이터의 값의 변화량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x2의 값이 더 크죠. 100단위니까 이 값의 변화량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표준화시킨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상관분석. 상관분석은 x와 y 값을 표준화시켜서 이 값을 다 표준화시켜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이런 데이터 값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x의 분산, x1의 분산, 그 다음에 x2의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양쪽으로는 코베리언스는 똑같아요. x1과 x2, x2와 x1은 서로 똑같은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같이 변하는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요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의 요거의 공식은 뭐냐면 요거는 x의 분산, x1의 분산, 얘는 x2의 분산, 얘는 공분산, 요렇게 공별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를 표준화시키면 좋겠습니다. 그죠? 표준화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왜냐면 얘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값이 변화량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값에 민감하게 반응을 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표준화시키면 이렇게 표준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 x의 표준 편차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표준화시키면 이렇게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 값들, 실제 데이터의 그 척도 값을 그대로 반영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공분산 행렬,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거를 우리가 상관분석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게 뭐냐고 했냐면은 분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표준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분산을 1로 맞춘다는 겁니다. 그 데이터 단위를 표준화시킨다는 게. 그래서 1과 1이 되고요. 이 값은 XY에 표준화되어 나와서 0.997만큼 표준화돼서 나왔다는 거고 이 값이 상관계수가 되는 거예요. 같이 변하는 변화량인데 1이 가장 1은 거의 밀접하게 서로 두 개가 거의 같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X에 변화하는 만큼 X2가 비슷하게 거의 같이 변한다는 말이고 이거를 우리가 이런 직선을 그려보면 이 직선으로부터 요만큼씩 별로 떨어지지 않았죠? 그죠? 요만큼씩 떨어져 있다는 말은 X의 변화량만큼 Y도 이만큼 변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데이터 값을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원래 데이터 값들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 값들이 편차가 원래 값에 척도가 있기 때문에 보기 어려운데 표준화 시켜보면 확실하게 얘가 구분이 되는 게 이 데이터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는데 Y값도 거의 1만큼 떨어져 있죠. 그죠? 1만큼 거의 비슷하게 변하다는 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거의 같이 변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직선을 구하게 되면 그죠? 이게 선형 회귀 분석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직선을 구하게 되면 거의 직선에 유사하게끔 데이터가 이 직선에 맞물려서 변화량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귀 분석하고 상관 분석은 비슷한 연관성이 서로 갖게 돼요. 예, 그래서 설명력을 설명할 때 이 상관 분석 R에 그 자승을 해준 게 그걸 R스퀘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선형 회귀 분석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주성분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주성분을 해석하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1, 1. 그래서 무조건 표준화시키면 원래 값의 분산인데 이거를 표준화시키면 1이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예, 1, 1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학적 개념을 이용을 해서 조금 이걸 풀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축을 이용을 해서 풀어낸다는 건데 그게 어떤 건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게 될 로지스틱 회계 분석하고 연동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유방암 데이터 크기하고 반지름이라는 두 개의 x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x1, 얘를 x2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면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에 흩어진 정도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 조금 전에 구한 것처럼 x1의 평균, x2의 평균을 구해서 공분산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x1의 변화량 분산, 요게 분산, 요게 평균, 요게 분산, 평균, 요거 2의 분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공분산이 되고요. 근데 이 값을 표준화시키면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해서 둘 다 평균이 00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요. 요게 분산이 1로 바꿔지고 표준화 시켜주고 요게 이제 상관계수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값이 있으면 우리가 요렇게 값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x1의 변화량과 x2에 대한 변화량을 동시에 고려하면 변화량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축이 두 개예요. 차원이 두 개예요. 그래서 차원 1, 차원 2가 되는 겁니다. 축이 두 개니까요. 그죠? 변수가 두 개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차원의 저주에서 이런 x값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축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다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주면 얘가 표준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상관계수 값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축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 축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하나의 축을 그려본다고 해봅시다. 이 축. 자, 그러면 얘가 축1이 되겠습니다. 얘가 변수 1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 성분 1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크기 1, 크기가 아니고 주 성분이라는 하나의 변수를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축을 하나를 이거의 직각으로 축을 하나를 더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축은 항상 직각으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는 것처럼 크기 1하고 반지름 x2하고는 항상 모든 축은 직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축을 x축을 이렇게 이 두 축을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이유가 뭐냐면 축을 두 개로 설명해주면 분산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 축에 의해서 이 축 1에 의해서 설명되는 게 1.891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량이 이만큼 바꿔지고요. 이게 이만큼 바꿔져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x1의 분산이 1이고요. 분산이라는 건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즉 크기 1에 따라서 변화량하고 크기 2, x2에 따른 변화량을 이렇게 동시에 했는데 축을 이렇게 새로운 축을 하나를 그리게 되면 이 축에 따라서 이 변화량을 다시 계산해 줍니다. 평균하고 분산을 계산해 주면 축 1에 따른 변화량이 1.891만큼으로 늘어나게 되고 축 2에 대한 변화량은 0.109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변화량을 1해서 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이 두 개면 총 변화량은 우리가 2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분산을 축을 바꿔주게 되면 이만큼에서 한쪽으로 요만큼 쏠리게 돼요. 즉 뭐냐면 축 1에 의해서 설명하는 이 축이 이 데이터의 변화량을 거의 1.8만큼, 1.89만큼 변화량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축 2는 이 변화량을 거의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중요한 성분을 뭐로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꿔지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성분을 PC1으로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축을 이제 이 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축 1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새로운 모양의 축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PC1을 중요한 축이고 PC2가 중요한 축이 되는데 실제로 PC1이 1.891만큼 이 데이터의 전체 변화량을 2라고 했으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그죠? 축이 두 개니까 변화량이 2였죠. 근데 이 중에서도 얘가 축을 이렇게 해주면 이만큼 얘가 다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변화량을. 그럼 나머지 축은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빼면 돼요. 즉 뭐냐면 우리가 x1과 x2라는 두 개의 변수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똑같은 변화량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조금만 변형시켜서 축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하나의 변수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즉 뭐냐면 이 데이터는 PC1에 의해서, 즉 새로운 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즉 새로운 축 또는 새로운 변수 또는 새로운 컴포넌트, 근데 그 컴포넌트가 이 데이터의 변화량을 거의 대부분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변화량, 그래서 프린시플, 주요한 성분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중요한 성분을 우리가 해주게 되면 중요한 성분이 지금 변수 두 개 중에 하나는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즉 이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쓰면 축 두 개가 다 필요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축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면 실제로 이거는 의미가 없고요. 별로 변화를 설명 못하고 이게 거의 대부분의 변화를 설명하기 때문에 중요한 설명 변수로 얘 하나만 쓰면 나머지는 우리가 이 두 개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즉 몇 %예요? 거의 18%, 90% 이상의 변화량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설명 변수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기본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요 성분 분석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즉 투입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아까 전에 차원의 저주처럼 너무 많으면 우리가 변화량 설명하는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축소를 시켜서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축이 얼마만큼 축소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축소를 시켜줘야 되는지가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그럴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설명력, 설명하는 거, 우리가 분산이라는 게 설명력이라고 그랬죠. 변화량, 변동, 분산 다 같은 말입니다. 전체 데이터들이 설명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전체 데이터에 변화량이 있는데 이 변화량을 우리는 이 축을 이용해서 다 설명하고 싶어요. 변하지가 않고 최소한 축소시키면서 이 변화량을 손대고 싶지 않은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변수 두 개만 보더라도 이만큼의 변화량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PC1이 거의 1.891만큼 변화를 거의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의 의미가 없어서 이 축을 버리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변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런 축을 이렇게 새로운 축으로 하나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축을 만드는 겁니다. 그때 이 새로운 축을 우리 공분산 또는 상관계수 이런 수학적 개념을 이용을 해서 축을 서로 변동시켜서 이렇게 축소를 시켜줘서 하나로 축소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주성분 분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개념들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언제 많이 쓰냐면 우리 수능 시험, 뭐냐면 수능 시험 안에는 국어 점수, 그 다음에 수학 점수, 그 다음에 수리 영역, 언어 영역 점수들이 다 묶어져서 우리가 수능 점수라고 우리가 통합해서 하나의 값으로 부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능 점수라고 값이 하나로 나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국어 점수, 언어 점수, 수리 영역 점수, 사탐, 과탐 점수들이 한꺼번에 녹아져 들어가 있죠. 그죠?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수능이라는 하나의 점수만 갖고도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미 그 안에 다 점수들이 녹아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점수를 다 표현해 볼 수도 있지만 그거를 통합해서 수능 점수라고 하나로 묶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주성분 분석의 핵심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수들을 여러 개로 다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중요한 변수 이름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설명하기가 쉬워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정확도나 이런 것들을 차원의 저주 이런 것들을 설명했던 것처럼 차원이 축소되면서 설명력이 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계학적인 요소로 보시면 조금 전에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상관행렬 보시면 아까 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자승해주면 분산이 되죠. 이것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상관행렬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주면 차원을 하나로 축소해 줄 수 있는데 차원 하나로 축소해 주면 이만큼 설명력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0.1만큼 설명하니까 두 번째 변수는 별 의미가 없고요. 보통 주 성분 분석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했을 때 성분이 분산이 1 이상인 거를 골라내게 됩니다. 즉 성분이 뭐 10개가 있다. 계속 줄여나가서 분산이 1 이상인 것만 골라내게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알겠죠? 그거를 우리가 아이겐밸류라고 합니다. 고유값이라고 하는데 고유값은 항상 1 이상을 우리가 뽑게 돼요.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분산이 1이면 자기 거를 우리가 1로 보기 때문에 축소하더라도 분산이 1 이상인 거를 우리가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얘를 아이겐밸류라고 하는데 고유값이라고 하는데 고유값이 1 이상 즉 자기 차원이 기본적으로는 1 이상의 분산을 1이 자기 고유 분산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차원을 축소해도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1 이상인 거를 우리가 골라내게 됩니다. 성분 분석을 해서 나오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구해지는데 요거는 우리가 필요 없고 실제로 요걸 가지고 쓰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언제 쓰게 되냐면 이 값을 원래 계산해 줄 때 크기 자기 원래 값 곱하기 0.79 해주면 되고 반지름도 자기 원래 값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크기하고 반지름은 서로 역의 관계입니다. 아까 전에 PC1과 PC2를 이렇게 직각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10개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9개의 변수네요. 그죠?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뭐죠? 우리가 분류 모형에서 우리가 유방암 분류를 할 때 쓰는 투입 변수가 총 9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개를 분류를 해봤더니 크게 보면 2가지로 나옵니다. 2가지 요인으로. 그죠? 그래서 9개를 축소하면 최소 2개로 우리가 모형을 분류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지워보시면 그때 요게 분산 값입니다. 1위인데 실제로 컴포넌트 1으로 축 하나가 설명하는 분산이 4.5만큼 설명이 됩니다. 즉 이 하나가 변수 4개, 5개가 설명하는 것만큼의 설명력을 갖고 있고 축2도 2.5만큼의 설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지면 거의 우리가 8만큼의 설명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8만큼.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것들이 이만큼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1 기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별 의미가 없다. 또는 삭제해도 된다. 충분히 얘가 이 두 개가 설명이 높기 때문에 이 축을 2개만 사용해도 축소해서 9개를 2개로 축소해서 사용해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좀 추가 요인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축을 분산을 할 때 쓰는 거를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렇게 데이터 분석할 때 쓰는 방법인데 우리가 통계에서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계에서는 우리가 요인 분석이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요인 분석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설명 변수들, 즉 우리가 설문지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쓸 때 여러 가지 설문 문항을 이용해서 쓰거든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만족도, 그러면 만족도의 개념을 여러 가지 설문 문항을 구성해서 우리가 만족도라는 개념을 측정합니다. 어쨌든 만족도라는 개념도 여러 개의 설문 문항을 합쳐서 이제 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요인 분석인데 요인 분석과 주성분 분석은 거의 유사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요인 분석이고 설문지를 이용해서 분석할 때 주성분 분석은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투입 요소들을 우리가 축소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을 우리가 주성분 분석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론적인 설명은 이제 다 했고요. 우리 실제로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지 우리 한번 분석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